자, 이번에는 21년 6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엘니뇨 라니냐가 어려웠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위성 영상의 해석, 위성 영상과도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봤더라도 다시 풀을 때 겁부터 나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엘니뇨 혹은 라니냐인데 적외선 방출복사 에너지 편차를 보고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위치한 해면 기압의 편차를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적외선 방출복사 에너지의 편차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외 영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구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구름의 높이. 그렇죠? 적외선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거고 높이가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반대로 적외선 에너지가 적다는 것은 온도가 낮다는 거고 높이는 높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외 영상으로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적외선 에너지가 많을 거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적외선 에너지가 적을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가를 보시면요. 자,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에서 적외선 에너지가 적게 나타납니다. 편차가 마이너스니까요. 그것은 온도가 낮다는 것이며 높이가 높은 구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동태평양에 높이가 높은 구름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군형 구름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비가 온다는 거고요. 비가 온다. 즉 엘니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의 두꺼운 저군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는 틀렸죠. 저군형 구름이 많이 나타나고 엘니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니은 워커순환이 약화된다. 워커순환이 약화된다. 워커순환이라는 거는 엘니뇨 라니냐에서의 그 대기와 해양의 흐름, 대기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워커순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이 고기압이었는데 이 기압 배치가 바뀌는 거죠. 이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기압 배치가 바뀌면서 이 기압차가 강하지 않고 바람이 약하게 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워커순환은 약화되는 게 맞아요.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의 저기압이 강화되고 동태평양에 이렇게 쓸게요. 서태평양의 저기압이 강화되고 동태평양의 고기압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이 더 강하게 불 겁니다. 워커순환이 강화되는 것이죠. 이 워커순환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A는 해면기압 편차가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면기압 편차가 플러스다. 해면기압 편차가 플러스일 때, 자, 일단 이때는 엘니뇨잖아요. 지금 엘니뇨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기압이 높아지는 곳은 서태평양이 기압이 높아지겠죠. 원래는 저기압이었다가 고기압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기압이 높아지니까 기압 편차가 플러스일 거고 나의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한다라는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9월 문제 보겠습니다. 자, 6월에서 너무 어렵게 된 나머지 9월에서는 그냥 매너로 쉽게 내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문제 여기 대기순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요 나와 있는 대기순환이 워커순환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각각 엘니뇨랑 라니냐 중 하나래요. 그림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나가 엘니뇨, 가가 라니냐가 나올 겁니다. 상승 기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엘니뇨와 라니냐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무역풍의 세기는 라니냐가 엘니뇨보다 강하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라니냐가 엘니냐보다 강하죠. B 해면기압 마이너스 A 해면기압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럴 때 천천히 하세요. 자, A 저기압, B 고기압이죠. B-A죠. 가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빼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자, 나를 볼게요. B는 저기압, A는 고기압이죠. 그러면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뺄 테니까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게 나예요. 자,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라는 대로 어차피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 크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 보겠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A와 B는 엘니뇨랑 라니냐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게 엘니뇨일지 라니냐일지를 보는 겁니다. 자,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빛을 쐬죠. 빛을 주는데 여기 구름이 있게 되면 구름은 반사도가 높아서 굉장히 많은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없다면 만약에 구름이 없다면 태양빛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즉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 태양 복사 에너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구름의 양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름이 많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을 거고 구름이 적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도 서태평양을 물어봤어요. 보통은 거의 다 동태평양을 물어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동태평양을 물어보거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태평양이 티가 많이 나거든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동태평양을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고 서태평양이었다는 겁니다. 천천히 이해해 봅니다. 서태평양의 태양 에너지가 마이너스다. 서태평양에 구름이 많았다. A는 서태평양에 구름이 많다.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오는 라니냐이다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B는 엘니뇨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보신 다음에 나를 보세요. 또 140도 이스트, 100도 웨스트, 서태평양, 동태평양 딱 쓰시고요. 자, 볼게요. 1년 동안 관측한 20도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동태평양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해수면의 깊이이기 때문에 동태평양 위주로 봐야 되고요. 20도 수온선이 점점 깊어진 겁니다. 맞아요? 깊이 편차. 20도 수온선이 더 깊게 나타났다. 20도 수온선이 깊게 나타났다는 거는, 자, 볼게요. 바다에서 원래 여기가 20도였는데 여기가 20도가 됐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하시나요? 원래 여기가 20도였는데 20도가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20도가 깊어졌다라는 거는 여기에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것은 용승이 약화된 엘니뇨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지워볼게요. 이거는 아까 한 얘기니까. 자, 엘니뇨를 얘기하는 겁니다. 20도 수온이 더 깊게 나타났다. 엘니뇨이다. 나는 엘니뇨이다. 나는 B라는 거죠. 나는 A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엘니뇨일 때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이 평년보다 건조하죠.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분의 서태평양은 A가 B보다 작다. 자, 찬찬히 풉니다. 자, A. 라니냐 때 동태평양 기압은 저기압이고 서태평양이 고기압이고, B는 엘니뇨니까 동태평양 기압이 아니죠. 다시 천천히 볼게요. A는 라니냐니까 동태평양은 고기압, 서태평양은 저기압. B는 엘니뇨니까 동태평양이 저기압, 서태평양이 고기압입니다. A가 B보다 작다. 분수 형태로 값을 써보면 A가 B보다
작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방금 저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지만 엘니뇨와 라니냐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 앞에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실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냥 풀고 쓱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최근에 있었던 지구과학 1에 나왔던 기출이고요. 이게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 이번에는 지구과학 2에서의 기출을 보겠습니다. 아니 G1 보는데 G2 기출을 왜 푸냐? G2에서 엘니뇨 라니냐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O와 X로 나타냈는데 A와 B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수온이 높은 O가 동그라미가 서태평양, X가 동태평양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럼 A와 B를 엘니뇨와 라니냐를 고르라는 건데 수온차가 적은 B가 엘니뇨, 수온차가 큰 A가 라니냐가 될 겁니다. 이대로 푸시면 되죠. 남쪽도 해류는 라니냐가 엘니뇨보다 강하고요. 동태평양에서 용승은 엘니뇨 때 약하고요.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은 B가 평년보다 크다. 원래는 서태평양에서 기압이 낮아야 되는데 엘니뇨 때 커집니다. 그래서 디귿 맞아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가 내려가 있어서 안 보이네요. 좀 올려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무역풍의 동서 성분 풍속 편차다. 에이? 근데 플러스가 뭐고 마이너스가 뭐지? 항상 어딘가에 써줍니다. 단 무역풍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 값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A와 B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 하나입니다. A는 플러스가 더 커요. 즉 서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센 라니냐, B가 엘니뇨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나는 뭐죠? 자, 기압 편차입니다. 해역 A와 B에서의 기압 편차를 나타낸 건데요. 볼게요. A와 B는 동 아니면 서태평양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라니냐일 때는 서태평양의 기압이 낮아집니다. 즉 라니냐일 때는 기압이 낮은 A가 서태평양, B가 동태평양.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 A는 동태평양 아니고요. A 시기에 표층 수온 편차는 나온 적도 없는데, 자, 표층 수온 편차가 음의 값을 갖는 해역은 B이다. B는 동태평양이고요. A는 라니냐예요. 즉 다시 설명해 볼게요. 라니냐 시기에 수온이 내려가는 곳은 동태평양이다. 맞죠? 용승이 강화되니까 수온이 내려갑니다. 디귿 B에서 수온 약층의 깊이는 B 시기가 A 시기보다 깊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동태평양 해역에서 수온 약층의 깊이는 용승이 약화되는 엘니뇨가 깊습니다. 바람의 세기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자, 20년 11월 G2. 자, 이게 19년 9월 G2, 20년 11월 G2. 이거 자꾸 이 동그라미 X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OX. 자, 그러면 똑같이 뜨거운 거 서태평양, 이거 동태평양. A와 B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 하나이다. 자, 온도 차이가 적은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 다 나왔죠? 맞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가에서 시간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크다. 동태평양이 수온 변화가 더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억 맞고요. 남적도 해류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강하다. 남적도 해류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강하다.
남쪽도 해류는 엘니뇨일 때가 라니냐일 때보다 약하니까 틀렸죠. 니은 다 틀리고. 아이고, 기억 아니면 디귿인데, 기억이 아니면 기억 디귿. 이게 답인데, 이거 푸시면 됩니다, 사실. 자, 기억의 표층 연분 편차는 니은 B일 때 나타난다. 자,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동태평양의 염분이 낮아졌어요. 맞아요. 그림을 해석해 보세요. 염분 편차가 마이너스 쪽에 있잖아요. 동태평양의 염분이 낮아진다. 동태평양 염분이 낮아진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변화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2년 동안 강수량 변화에 따른 표층 염분 편차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은 내려갑니다. 동태평양에 비가 많이 왔다. 엘니뇨이다. 엘니뇨는 A잖아요. 이거 틀렸죠? 정답 1번이에요.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2년 동안의 강수량 변화에 따른 강수량? 동태평양에 비가 올 땐 엘니뇨니까 A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19년 9월 G2. 자, 19년 9월 G2 이거 풀었었죠? 이거 제가 오류로 하나 더 들어왔었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G2 기출. 총 11문제군요. 11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엘니뇨 라니냐 기본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고 풀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엘니뇨와 라니냐일 때 기압, 수온, 해수면 높이 편차를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기출 추세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때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21년 또 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문제들만 봐도 9월은 쉽고요. 6월과 11월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앞으로 나올 문제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네, 이거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